안녕하세요. 네, 셀파 컴퓨터 회계학원 원장 김혜성입니다. 오늘은 109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실무 부분을 한번 풀이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백데이터 풀어주시고 전산세무 1급 일단 가람산업으로 문제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실무 문제 가람산업이고요. 제조업,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우리 문제 바로 들어가서 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월 1일 날 당사는 신주 만주를 발행을 했고요. 만주 액면금액 5,000원이고요. 우리는 주당 5,200원씩의 발행을 했죠. 전액 보통예금으로 납입받았다. 신주 발행 비용 6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주 발행 비용은 회계 처리 따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것은 만주고요. 만주, 그리고 곱하기 액면은 5,000원. 그러면 우리가 5천만원만큼이 자본금이 되겠죠. 그쵸? 얘가 자본금.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5,200원에 발행했으니까 5,200만원만큼이 우리가 보통예금이 들어오겠죠. 그쵸? 네, 보통예금 들어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추가로 현금 지급이 60만원만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서 일반 전표 02월 1일 날 우리는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무조건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그래서 5천만 원이 되겠고요.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온 것은 5,200만 원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우리는 60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60만 원만큼 지급하고 나면 양수로 140만 원이 남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우리가 140만 원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 전기에 수출한 그랬어요. 전기에 수출한 외상 매출금 2만 달러가 전액 회수돼서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생 시의 환율은 1,200원인데 전기 말에 우리는 1,380원으로 평가를 했죠.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장부에 남아있는 금액은 1,380원이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회수된 금액은 1,920원으로 계산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계산기에 2만 달러 곱하기 1,380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원래 있던 원금은 얼마였어요? 2,760만 원. 2,760만 원이 되겠고, 그쵸? 그래서 2,760만 원이었고, 그리고 얘를 1,290원으로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러면 2만 달러에 대해서 곱하기 1,290원을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실제 받아야 되는 금액은 2,580만 원만큼을 받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가지만 우리가 설정을 일단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6월 30일, 06월 30일, 일단 대변의 외상 매출금 ABC. 외상 매출금 ABC. ABC의 외상 매출금은 과거의 환율이니까 2,760만 원만큼이 없어지면 될 거고요.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오는 건 단기의 환율, 그러니까 단기가 2,580만 원만큼이 들어와야 되겠죠. 80만 원. 그러고 났더니 마이너스 180만 원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차변에 우리는 외환차손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8일 날 원재료를 뭐 하면서? 수입하면서. 수입은 세관과의 거래이다. 부가세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부가세 관련된 3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맞나요? 네, 부가세 3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부산 세관과의 거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로 가셔야겠죠. 그쵸? 네, 메인 매출 전표에 10월 18일 날 우리는 수입이고요. 55번 수입, 그리고 우리는 원재료
공급가액은 3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거래처는 부산세관.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고요. 분계는 그냥 현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부가세만 회계 처리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10일 날 거래고요. 제품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발급했고 10월 30일에 수령한 계약금이 있다 그랬어요. 그쵸? 10월 30일을 조회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순양백화점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았다 그랬으니까 받으러 어음이 들어오겠네요. 그쵸? 이해가 되시죠? 8천만 원짜리의 거래고요. 거래는 세금계산서에 우리가 8천만 원짜리 거래이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의 날짜는 11월 10일입니다. 11월 10일 날 우리는 과세 매출을 했고요. 제품을 팔았고 공급가액은 8천만 원. 거래처는 순양, 백화점, 전자고요. 그 다음 분계는 혼합. 이걸 하시기 전에 원래 일반 전표에서 몇 월 며칠 날 10월 30일 거래를 확인을 해보시면 10월 30일에 순양백화점으로부터 선수금 받은 게 800만 원이 있습니다 라는 거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일반 전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품 매출 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차변에 선수금 8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차변에 받을 어음으로 수령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전표 입력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은 부가세 신고서 부속 서류를 작성하라 그랬는데, 자, 23년 1기 부가세 예정 신고 시 누락된 자료라 그랬어요. 이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확정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라 그랬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분계는 생략하라 했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시 전자신고세 공제를 적용하라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전자신고세 공제까지 적용을 해주셔야지만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래는 1월 30일 날 거래고요. 1월 30일 날 사용할 컴퓨터를 구입하고 3전 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랬으니까 카드 과세 매입 77만 원이 되겠죠. 그쵸? 네, 카드 과세 매입. 자, 그 다음에 2월 5일 날은 상품을 중요한 거 상품이에요. 근데 분계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상품 신경 안 쓰셔도 되고 1200만 원을 삼성카드로 우리는 매출하였습니다. 그쵸? 매출 둘 다 예정신고 누락분이라 그랬고요. 납부지연 일수는 91일로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1월 30일 거래서부터 메인 매출 전표에 1월 30일, 01월 30일 날 우리는 카드 과세 매입인가요? 그쵸? 네, 카드 과세 매입으로 그러면 57번 우리가 컴퓨터를 구입했고요. 공급가액은 77만 원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질 거고요. 거래처는 우람전자.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F2 눌러서 3전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분계는 분계 없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얘를 예정신고 때 1월 30일 날 생긴 건데 확정분에다가 넣으려면 여기에 일단 전표를 다 끝내 놓으셔야 되고요. 줄바꿈 하신 다음에 다시 올라오셔서 여기 보시면 예정 누락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023년 04월분에 반영을 할 거예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누락이라고 생기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거래는 2월 25일 날 거래고요. 2월 25일 날 우리는 카드 과세 매출 상품을 팔았고요. 공급가액은 1200만 원, 1320이라고 써야 되겠죠? 1320이라고 써야 금액이 쪼개지니까, 부가세 별도니까. 거래처는 아람물산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 F2 눌러서 삼성카드, 분계는 없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끝내놓고 다시 올라가서 간편집계의 예정 누락분. 그래서 2023년 04월이 그래서 확정신고 개시년월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누락이라고 생겼고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시면 되겠죠. 그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셔서 04월부터 06월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 예정 누락분 그리고 예정 누락분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전자신고 하라 그랬으니까 전자신고세 공제 10,000원 적용해 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예정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 계산할게요. 그러면 120에서 우리 7만원 매입세액을 빼주셔야지 되니까 113만원이 납부세액이 되겠죠. 그러면 가산세에 신고불성실 113만원에 대해서 우리 신고불성실 계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113만원에 대해서 곱하기 0.1 곱하기 0.25 그쵸? 그러면 28,250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죠. 그죠? 네. 곱하기 0.1 곱하기 0.25 그러니까 75% 감면받아서 0.25가 붙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납부지원 가산세는 113만원에 대해서 예정신고는 2023년 04월 25일, 2023년 07월 25일 그래서 91일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확인해 주시면 22,622원의 가산세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작성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알아서 들어오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선생님, 컴퓨터 구입했으니까 비품이니까 고정매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 얘를 고정매입에 70만원이 있어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고정매입에 70만원에 7만원 위에는 지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붕괴를 입력했으면 알아서 우리가 여기로 들어왔는데 붕괴를 생략했기 때문에 일반 매입에 있어서 그래서 붕괴를 생략하라 했기 때문에 일반 매입도 정답, 고정 매입도 정답으로 처리는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이제 부가세 신고서도 닫고 잠깐 내려놓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기 부가세 예정 신고 기간의 자료이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를 작성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발행 금액 집계표 작성하니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 자료니까 요거는 알아서 순서대로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신에 공급 대가로 기록해야 된다라는 거. 공급 대가로. 그래서 신용카드 발행 금액 집계표로 들어가시고 우리가 기간은 언제였죠? 2기 예정 7월에서 9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07월에서 09월로 들어가시면 자, 과세 매출분, 신용카드 과세 매출분은 우리가 2,750만 원이 있었고 2,750에 275만 원을 더해야 되니까 3,025만 원만큼 3,025만 원만큼이 우리가 과세 매출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면세 신용카드 매출이 1,730만 원, 면세 1,730만 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650만 원. 그랬으니까 현금 영수증 면세 65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및 현금 영수증 발행분 중 세금 계산서 발급한 금액 신용카드 중에 440만 원이 세금 계산서랑 중복된 거예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에 44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여기까지 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2기 확정 과세 기간에,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자, 그래서 보니까 거래처에 보낼 선물을 구입하고 그랬으니까 접대비죠. 그쵸? 네, 접대비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접대비입니다. 그쵸? 그래서 100만 부가세 포함되어 있으니까 100만 원에 10만 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장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를 매입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확정과세 기간이니까 정산이라는 걸 해주셔야겠죠. 그쵸? 정산.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에 200만 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여기다가 부가가치세는 200만 원입니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기간에 공통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120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는 공통 매입이 지금 확정과세 기간에 정산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기계장치 매입하고 그 다음에 예정분 매입분 이 둘을 더해야 되니까 결론은 우리가 공통 매입 세액은 320만 원이 됩니다. 320만 원. 그 다음에 기불공제 매입 세액은 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과세 매출, 면세 매출, 과세 매출, 면세 매출이 있으니까 다 합산해야 총 공급가액이 되겠죠. 그렇죠? 총 공급가액.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일단 총 공급가액을 일단 찾아주셔야 되니까 총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요? 5, 6, 7, 8억 5천만 원인가요? 네, 8억 5천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면세 매출, 면세 매출만 따로 또 구해야 되니까 3억 4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쵸? 이걸 일단 먼저 계산을 해 두시고, 면세 매출. 그러면 이제 문제 바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입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로 들어가셔서 2기 확정과세 기간이니까 10월부터 12월이 되겠고요. 일단 첫 번째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먼저 접대비가 있으니까 접대비 판매 공급가액은 100만 원에 10만 원의 세액을 먼저 불공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확정과세 기간은 정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일단 공급가액 기준으로 전표 데이터는 안 불러오셔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 총 공통매입세액은 아까 우리 얼마 계산해놨죠? 320만 원이라고 해놨죠? 그쵸? 320만 원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총 공급가액. 총 공급가액도 우리 아까 계산해놨어요. 8억 5천만 원. 그리고 면세 공급가액은 3억 4천만 원. 그럼 면세 비율이 40%이고 기불공제세액이 없기 때문에 그냥 128만 원만큼을 우리가 추가로 불공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유튜브에 안분 정산 재계산 따로 있으니까 영상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우리 결산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정리상. 결산정리상 하실 때 항상 일반 전표 문제와 그 다음에 자동 결산을 분리를 하셔야지 되니까 1번은 선수 수익에 대한 문제고 일반 전표,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관련된 거니까 또 일반 전표. 자, 그리고 법인세에 대한 거니까 법인세는 자동 결산이죠. 그쵸? 법인세는 자동 결산에 가서 선납세금에 관한 것만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품의 실제 재고액을 파악을 했더니 비정상 감모 손실이 확인됐어요. 이 비정상 감모 손실은 일반 전표에 먼저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 재고액을 우리가 자동 결산에다 넣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 먼저 비정상 감모가 얼마냐 그러면 장부상은 2000개인데 실제 수량은 1950개니까 50개만큼의 우리가 감모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단가는 23,000원을 적용을 해 주셔야 하니까 23,000원에 대해서 그러면 520 535 그러면 115만 원인가요? 115만 원만큼이 비정상 감모입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겠지요. 그쵸?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실제 재고액을 계산을 해 두셔야 돼요. 실제 재고액, 여기 옆에다가 쓸게요. 실제 재고액. 그럼 실제 재고액은 1950개에 곱하기 23,000원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1950개에 23,000원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4,485만원만큼이 실제 재고액이 나오게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결산 자료에다가는 실제 재고액을 입력을 해주실 거고 비정상 간모는 일반 전표에 먼저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부터 하고 다시 1번서부터 풀이를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에 가셔서 제품에 대한 간모 손실이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12월 31일 차변에 재고자산 간모 손실, 재고자산 간모 손실 115만 원을 먼저 해주시고 대변에 150 제품, 제품이 대변에 나가면 적요 8번을 먼저 적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간모 손실, 평가 손실 이런 게 나오면 평가 손실은 그냥 갖다 적으시면 되는데 간모 손실, 비정상 간모는 무조건 회계 처리를 먼저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처음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선수 수익으로 처리했다. 1,200만 원. 그래서 1년분이 1,2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모두 다 선수 수익이라 그랬으니까 4개월분 400만 원만 선수 수익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선수 수익이 400만 원이어야 되니까 우리는 얼마에 대해서 800만 원에 대해서 800만 원을 결론적으로 선수 수익에서 마이너스 시켜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일반 전표에 우리 12월 31일 날 차변에 선수 수익이 없어져야지 되겠고요. 얼마가요? 800만 원이. 그리고 대변에 가서 임대료 800만 원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단기매매증권인데 단기매매증권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은 앞에 22년도에 취득을 했다 그랬으니까 22년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22년에 결산일 공정가치,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2만 원입니다. 2만 원씩 800주. 그런데 우리는 2023년 결산 당일날 2만 1,000원이 됐죠. 그쵸? 그럼 1,000원씩 올랐으니까 800주니까 80만 원만큼이 올랐겠네요. 그쵸? 80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80만 원만큼이 증가했고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80만 원만큼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법인세인데 법인세는 일단 총부담세액은 1,500만 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지방소득세가 150만 원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법인세는 1,650만 원이더라. 1,650만 원이더라. 이해가 되셨죠? 지방소득세 포함해야 합니다. 자, 예수금은 우리가 매월 이걸 납부를 하는 거니까 법인세 계산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요. 선납세금이 우리가 법인세 중간예납 원천징수분. 그래서 이 선납세금 3개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650만 원만큼이 되겠죠. 그쵸? 맞나요? 네, 650만 원만큼. 그러면 우리는 법인세 요만큼이니까 선납세금 650이 있습니다. 결산자료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엔터 치시면 일단 처음 확인하셔야지 되는 거는 우리가 아까 기초 제품 재고액에 타계정 대체액이 들어와 있어야 하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 법인세 선납세금 650 계산돼서 나왔네요. 그쵸? 그럼 추가 계상액은 1,000만 원 해주시면 되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650은 그대로 옆에다가 650 그대로 써주셔야 되겠고요. 옮겨서 그대로 똑같이 써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 계상액 1,000만 원. 그래서 우리는 법인세가 총 1,650만 원이 나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실제 재고액 이만큼 계산을 해놨으니까 실제 재고액 4,485만 원. 제품에 가셔서 실제 기말 제품 재고액은 4,485만 원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추가까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은 원천징수인데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손대수라고 했습니다. 손대수. 네, 손대수의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자, 일단 우리가 가족사항이 나와 있는데 손대수 금액 월 연봉이 1억 원이 넘었네요. 그쵸? 그렇게 돼 있고 어머니 소득 없고 아버지도 소득 없고 배우자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사업소득 금액이. 그럼 배우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배우자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딸 손아름인데 99년생이죠. 20살 넘었죠. 얘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일용근로소득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은 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보험료는 나이 제한, 소득 제한이 다 있기 때문에 딸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는 안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교육비 본인 거 되고, 대학원 되고, 방과 후 수업비 되고, 교복 구입비는 60만 원이 아니라 얼마만 된다? 50만 원만 된다. 50만 원만.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죠? 그래서 50만 원. 여기에 있는 신용카드 결제가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뒤에 가서 신용카드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얘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비는 다 되죠. 그쵸? 라식 수술 되고, 보청기 되고, 질병치료비 되고, 실손보험금 수령했으니까 실손보험금 추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안경 구입 비용은 9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90만 원까지가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안경 구입비는 여기 가서 기타로 얼마만? 50만 원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나이 제한 없으니까 직불카드, 신용카드, 의료비 지출액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교복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안 나와 있어서 의료비는 포함되어 있는데 교복 구입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포함해야 하나요? 이런 조금 문제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기본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교재 보시면서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천주소에 가셔서 그래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시고 F2 눌러서 손대수 불러오시면 되겠죠. 자, 일단 부양가족 명세에 가셔서 다 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는 배우자와 손아름만 부에 해당하니까 60세 이상이고요. 60세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20세 이하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일단 부양가족들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보험료서부터. 보험료는 각각 사람별로 해주셔야지 돼요. 첫 번째 손대수. 그럼 본인의 일반 보장성 보험 따당 하셔서 일반 보장성 보험 6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종료. 그 다음에 아들 손민우 클릭해 주시고 일반 보장성 보험 4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도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가 손대수의 교육비, 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비 200만 원만큼 본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딸, 손아름, 대학교 학비 500만 원이고요. 반드시 여기 채워주셔야지 돼요. 여기 밑에 보면 대학생은 3번입니다. 그래서 3번 대학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들 손민우는 방과 후 수업비 50만 원하고 교복 구입비 50만 원이니까 손민우는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초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2번 초중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래서 교육비까지 우리가 입력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 의료비는 의료비 탭으로 갑니다. 의료비 탭에 가셔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불러오시면 돼요. V 눌러서 본인 손대수. 그럼 손대수 다 국세청 자료니까 상호, 번호 생략이고 건수는 그냥 1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라식 수술비 200만 원 넣어주시고 그 다음 아버지 F2 눌러서 아버지 손중기 국세청 자료고요. 한 건. 그 다음에 금액은 보청기 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어머니 최연주 국세청 자료고요. 한 건 그래서 355만 원 질병치료비인데 실손 수령액이 2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손 200만 원 수령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손민우인데 손민우는 기타 영수증이죠. 그쵸? 5번 기타 영수증으로 처리하라 그랬고 상호가 어디에요? 경성안경 사업자 등록번호가 605-29-32588 해주시면 되겠고 안경 구입비 50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5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등에 가셔서 신용카드 첫 번째 본인의 신용카드 3,800만 원. 그 다음에 손대수 본인의 현금 영수증 나와 있으니까 현금 영수증에 520만 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딸 손아름은 직불카드예요. 손아름의 직불카드에 31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들 손민우도 직불카드입니다. 직불카드 62만 원에 대중교통이 40만 원 포함되어 있으니까 22만 원, 그리고 대중교통은 여기 끝에 대중교통에다가 4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모두를 다 입력하셨으면 반드시 해 주셔야지 되는 게 마지막 연말정산 입력이라는 곳으로 반드시 가셔야 하고요. 여기에 지금 금액들이 이렇게 빨강 색깔로 들어와 있어요. 이 빨강 색깔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확인 눌러주시면 앞에 있는 데이터들이 뒤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소득세가 마이너스 781만 7,580원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 번 연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직접 입력 마감까지도 하라 그랬어요. 마감하라 그랬고 직접 전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자신고. 아시겠죠? 자, 기타 소득, 6월의 소득이고요. 6월 말에 지급돼 있고, 기타 소득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3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금액은 230만 원이고, 원천징수 세액은 18만 4천 원입니다. 6월 귀속, 이번에는 사업소득이고요. 사업소득 1인, 1명. 그 다음에 강사료는 100만 원에 소득세 3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월 미완급세액이 87,000원 있으니까 요거 자기 자리에다가 다 입력하고 그리고 마감 눌러주시고 전자신고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1234, 1234로 하라 그랬고요.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6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06 엔터 치시면 6월달 게 나오게 되겠고요. 첫 번째가 기타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 강사료 3인이고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기타 소득인데 연금, 종교 가상자산 이거 아니니까 그 외에다가 3명입니다. 3명. 그리고 금액은 230만 원이고요. 소득세는 18만 4천 원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1인 강사료 100만 원. 그러면 사업소득 매월 징수에 매월 6월에 발생한 거 6월에 지급했습니다. 한 명이고요. 100만 원에 1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3만 원. 10만 원이 아니라 3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월 미완급세액이 87,000원이 있다 그랬으니까 87,000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입력이 다 끝나셨으면 마감 버튼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마감. 그러면 이렇게 빨강 색깔로 마감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요. 자, 그리고 전자신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자신고가 2개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원천징수했죠? 그래서 원천세, 전자신고를 확인해 주시게 되면 제작하겠습니다. 지급기한은 06월이고요. 06월입니다. 엔터 치시게 되면 이렇게 가람산업의 소득세 12만 7천 원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제작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1234, 1234, 1234, 1234 해주시고 확인. 되었죠? 암호화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홈택스 바로가기를 눌러주시고 그러면
예창을 일단 닫을게요. 이제 홈택스 하면 일단 이 화면은 그냥 그림이에요. 닫기. 그리고 찾아보기 눌러주시면 우리 C 드라이브에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 오늘 날짜에 이렇게 파일이 하나가 생겨 있어요.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고, 제일 밑으로 내려가셔서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형식 검증 1, 2, 3, 4, 1, 2, 3, 4 아까 비밀번호 확인, 숫자가 나왔죠? 결과 확인, 내용 검증, 결과 확인, 전자 파일 제출하기, 확인. 그러면 정상 접수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면 여기서 닫기 눌러주시면 정상 처리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가 순서대로 해서 원천징수까지 모두 마감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5번이니까 문제 5번은 이제 회사를 부산전자로 바꿔주셔야겠죠. 그쵸? 부산전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가셔서 가람산업 따당 누르셔서 부산전자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전자로 바뀌었죠. 그쵸? 바꿔놓고 법인조정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접대비가 나온 것 같네요. 접대비. 그러면 접대비 조정 명세서 들어가시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상의 수익금액 25억 원입니다. 그리고 제품 특수관계인가의 거래금액, 특수관계인가의 거래금액이 3억 5천만 원하고, 그리고 상품 매출액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이렇게 두 개니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은 5억 원이 되겠네요. 그쵸? 5억 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장부상 접대비. 장부상 접대비는 여기 있는 숫자가 조금 복잡해서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접대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접대비. 이렇게 될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불러오기를 누르면 아마 자동으로 다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접대비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접대비 조정 명세서 가셔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 불러와져요. 불러와지고 금액만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금액만 확인해 주시면 되니까 전체 25억 맞죠? 그 중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액이 얼마 있다고요? 5억 원. 5억 원. 이해되셨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800번대 3,619만 7,900원. 그 다음에 500번대는 3,034만 원.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와져 있어요. 불러와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접대비 중에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접대비예요. 대표이사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금액 97만 원. 그러면 이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97만 원만큼을 판관비에서 빼주셔야 되겠죠. 맞나요? 97만 원만큼 빼주시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랬으니까 일단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 여기에서만 97만 원 빼주시면 되고 미사용 금액에는 빼주시면 안 돼요. 법인카드를 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계산기에 3,615만 2,900원에서 마이너스 97만 원만큼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밖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거 500만 원은 이제 우리가 여기 갑지로 가셔서 쓰실 거예요. 그리고 접대비, 경조사비 52만 5천 원이 있는데 경조사비는 여기에 52만 5천 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신경 쓰실 거 없고, 그러면 이제 조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으로 가셔서 문화접대비 지출액 아까 얼마 있었다고요? 500만 원.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고 이제 조정 등록이라는 걸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3건이 나오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이렇게 3건이 나오면 자, F4 눌러서 접대비주 개인적 사적 경비 상여로 소득 처분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사적 경비 97만 원. 이해되셨죠? 상여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고, 또 F4 누르셔서 신용카드 미사용액 기사유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됩니다. 139만 7,900원. 자, 그 다음에 F4 또 눌러셔서 접대비 한도 초과도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1,702만 원.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종료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접대비 문제 하나를 풀어보셨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입니다. 세금과 공과금 조정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항목별로 세무 조정을 하라 그랬어요. 그쵸? 소득 처분도 반드시 각각 세무 조정하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된다, 안 된다를 빨리 구분을 해야 되니까. 자동차세 되는 거고, 사업소 주민세 되는 거고, 토지개발부담금 안 돼요. 법인세분 안 돼요. 그쵸? 폐수배출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 개인 거래도 안 돼요. 주차 위반 과태료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연체료는 가능한 거고 가산금은 안 되는 거고 지급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이건 내가 세무상 잘못한 거니까 얘도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게 총 6가지가 있네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 6가지에 대해서 소득 처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들어가셔서 얘도 불러오기를 한번 해볼까요? 불러오기. 그래서 엔터 치시면 이렇게 쭉 나와요. 확인 해주시면 되겠고, 송금불산이. 그래서 토지개발부담금 손불. 그러면 우리 여기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송금불산이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세분도 손불. 폐수배출도 손불. 대표이사 손불. 주차 위반도 손불, 그 다음에 가산세 손불. 이렇게 6가지가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얘는 화면을 일단 위로 조금 올려놓고 조정 등록은 각각 해야 되니까 얘를 다 일일이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쓰시면 안 되고 이 6개를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토지개발부담금 210만원만큼 우리 뭘로 처리해요? 밖으로 빠져나간 거니까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사회 유출 아니다. 토지의 개발 부담금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거니까 유보 발생입니다. 아시겠죠? 토지의 개발 부담금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처리라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이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유보 발생으로 소득 처분해 주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420만원만큼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폐수배출부담금. 폐수배출부담금 370만원만큼을 우리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고, 대표이사 증권거래세. 대표이사 증권거래세 160만원에 대해서 대표이사 거 무조건 뭐로요? 상여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차 위반 과태료 22만원에 대해서 우리는 기타 사회주 이건 국가에다 납부한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얼마예요? 100만원만큼을 우리는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처분을 다 별도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따로 그래서 토지개발부담금서부터 토지개발부담금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자산에 플러스 해줘야 되니까 얘는 처분시까지 계속 유보시켜야 합니다. 그거 하나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대표이사 거래 상여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종료하고 저장 눌러주시면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의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라 그랬고요. 자, 모두 대손충당금과 상계했다 그랬어요. 외상매출금 4천만원, 사망이니까 회수할 수 없는 채권 확정된 거 맞죠? 네, 그러면 얘는 시인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구의 외상매출금 300만원이 회수기일이 1년이 지나지 않은 채권 얘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쵸? 그러면 얘는 부인액입니다. 그쵸? 얘는 대손 처리하면 안 되는 거니까 소멸시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몰라의 부도어음 대손이 확정되었습니다. 2월이니까 6개월 지나도 12월 31일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처리하는 게 원래는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을 다 대손 처리하면 1999만 9천 원은 시인이고 나머지 1,000원은 부인인데 지금은
1999만 9천원만 대손을 확정했기 때문에 시인만 써주시면 됩니다. 1,000원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의 전기 2월에 기초분 대손 충당금 요만큼이고 단기 설정액은 말 그대로 단기 설정액, 그 다음에 단기말 채권잔액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전기말 자본금과 적립금은 무조건 우리 기말만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말만 써주시면 되겠고, 대손은 1%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에다가 순서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에 들어가셔서, 자, 첫 번째 날짜는 05월 29일이고요. 외상매출금입니다. 채권은 매출채권, 대손사유는 사망이죠. 3번. 금액은 총 4천만 원이 되겠고요. 모두 시인액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은 10월 21일 날 마찬가지 외상매출금 거래 매출채권인데, 얘는 직접 입력 혹은 뭐 기타, 아니면 여기다 그냥 기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뭐 안 써주셔도 틀린 거 아닌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얘는 부인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타로 처리해 주시고, 금액은 300만 원 다 부인액에 3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02월 01일 날 받으러움에 대해서 매출 채권이고요. 얘는 부도 후 6개월 경과, 금액은 1999만 9천원. 그럼 모두 다 시인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채권 계정 잔액,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의 채권 잔액은 13억입니다. 13억. 그 중에 단기 부인액이 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받으러움. 받으러움은 1억 50만 원입니다. 1억 50만 원만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채권 잔액 입력해 주셨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대손 충당금이에요. 장부상 기초 잔액은 우리 아까 얼마였죠? 기초 잔액 1억 200만 원. 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어디 있어요? 전기말 부인 누계액 1,000만 원. 우리 여기 있는 기초 1억 200만 원 써주신 거고, 부인 누계액은 1,000만 원. 그리고 보충액은 무조건 장부상 충당금 기초에서 단기 대손금 상계액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에서 102,000,000 마이너스 6,299만 9천원 빼주시게 되면 3,900만 1,000원. 3,900만 1,000원을 우리가 보충액에다가, 항상 12번은 8번에서 11번을 뺀 나머지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단기 계상액은 우리 아까 단기 설정액 1,500만 원 있었죠? 그래서 단기 계상액 1,5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조정 등록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3건이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러면 뭐 F4 눌러서 대손금 부인액 300만 원에 대해서, 맞죠? 네. 뭐라고 처리해요? 유보 발생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F4 눌러서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금액은 3,996만 6천원. 마찬가지 유보 발생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대손 충당금 과다 환입액은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그래서 1,000만 원만큼을 유보 감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습니까요?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장, 네, 자동으로 저장이 됐네요, 얘는. 자, ESC 빠져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중 2월 결손금 계산서 관련 내용만 작성하라 그랬어요. 그쵸? 처음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2월 결손금인데 결손금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건 2013년 부터 가능하다. 올해 2013년 23년이니까 13년부터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는 2009년도 거는 적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얘네들은 기간 경과분으로 다 이미 기간 경과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공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건 이제 화면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21년도 거 9천만 원에 대한 결손금은 우리가 단기까지 공제된 게 없으니까 9천만 원을 모두 기한 내 단기 공제하기로 한다. 그러면 단기 공제하기로 하는 금액은 9천만 원만 가능합니다. 9천만 원만 가능하고 장부를 보관하고 있고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이제 법인세 과세 표준에서 입력을 해주셔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 입금산입, 송금산입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중소기업 특별감면세 얘는 뭐에 해당하냐? 최저한세 적용이냐 아니냐 우리 이걸 막 따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가시면 최저한세 적용, 최저한세 제외, 배제니까 둘 다 제외고 얘는 적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건 우리가 쓰실 게 많이 없고 배제해서 외우셔야 돼요. 외국, 재해,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는 배제세액에 해당하고 적용에서는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이걸 암기를 해주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중소기업은 적용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얘는 최저한세 적용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인력개발비 20만 원에 대한 것은 제외입니다. 제외. 아시겠죠? 요거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부터 우리가 법인조정 2번에 가시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가 나와요. 그래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나오는데 우리는 2월 결손금만 작성을 하라 그랬으니까 2월 결손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월 결손금으로 들어가셔서 나와 있는 내역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우리 여기 보시면 사업연도 금액 그대로. 그래서 첫 번째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일반 결손금이 1억 3천만 원이 생겼는데 22년 귀속 사업연도까지 공제된 2월 결손금이 5천만 원이 있다 그랬으니까 기공제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그리고 2009년 거는 된다 안 된다? 13년 거서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기한 내가 아니라 이제 얘는 기한을 경과했어요. 기한 경과해서 얘는 더 이상 공제를 받을 수가 단기에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0 써주시게 되면 기한 경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보시면 21년도에 9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다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9천만 원이 있고요. 얘는 기공제세액은 없다 그랬고 이 9천만 원은 단기에 모두 공제를 받을 겁니다. 단기에. 그래서 문제에서 나와 있었어요. 뭐라고요? 기한 내 2월 결손금은 단기에 공제하기로 한다. 그래서 이 9천만 원에 대해서는 단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공제. 그래서 잔액이 제로가 되겠죠. 여기까지를 저장해 주시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를 풀어 주신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서부터 나오게 되니까 얘는 어디로 가면 돼요? 이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당기순이익서부터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1억 85만 원 넣어주시고 입금산입 3,285만 원 그 다음에 송금산입 1,295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제 아까 결손금 9천만 원을 단기에 공제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결손금은 단기에 공제하기로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9천만 원을 공제세액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이 52만 원. 그러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52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구인력개발비 20만 원은 적용 제외에다가 20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원천 납부세액 14만 원이 있다 그랬으니까 마지막 원천 납부세액 14만 원을 써주시게 되면 우리는 190만 7,500원만큼 납부세액 계산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를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은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문제 4번까지를 풀어보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산세액 계산서. 가산세액 계산서. 그래서 가산세액은 우리가 적격증빙을 수치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3만원, 건당 3만원 적격증빙을 수치해야 돼요. 복리후생비 전부 거래 건당 3만원 이하 금액이니까 얘네 해당 사항이 없죠? 그쵸? 간이 수치해도 상관이 없으세요. 3만원 이하니까. 그 다음에 3만원 초과 금액인데 간이 영수증 수치했대요. 그러면 이 440만원이 우리가 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80만원은 일반 과세자인 임대인에게 경비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경비등 송금명세서는 일반 과세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경비등 송금명세서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없고 경비등 송금명세서는 간이과세자만 가능합니다. 얘는 간이과세자만.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경비등 송금명세서가 가능하지만 일반 과세자는 안 되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치하셨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480만원이 모두 다 가산세 대상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단순 실수로 3월 10일에 제출하였다. 총액은 3천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1월 지급분이니까 원래 언제까지예요? 2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되죠. 그런데 얘를 실수로 3월 10일에 제출하였다 그랬죠. 그러면 1개월 이내에 신고했나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50% 감면 받습니다. 감면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일단 지출 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는 920만원에 대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920만원. 그러면 우리가 가산세액 계산서를 들어가셔서 가산세 계산서에 미제출 가산세라는 곳으로 갈 거고, 첫 번째가 지출증명서류예요. 그럼 지출증명서류에다가 920만원을 미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가산세 184,000원. 얘는 세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184,000원 2%의 가산세 내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지급명세서. 그런데 일용근로라 그랬고 미제출 금액은 3천만원이었죠. 그래서 3천만원 그냥 써주시면 되겠고, 문제는 여기에서 0.25냐 0.125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두 번째 걸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50% 감면, 위에 거는 정상적으로 만약에 1개월 초과되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0.2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50% 감면 받으니까 아래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37,500원만큼이 나오게 되고, 가산세 총액은 그래서 221,500원의 가산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를 저장해 주시면 가산세 문제를 풀어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 전체를 다 풀어봤고요. 시간상으로 조금 오래 걸리긴 했는데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연습을 조금만 해주시면, 각각에서 체크만 조금 잘 해주시면 시험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